하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좀 힘들어. 멘탈이 힘들 때가 많아. 아니 근데 그러면 이번에 멘탈이 흔들리셨던 게 뭐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거 좀 힘들었어. 근데 아무튼 막 집중력도 막 팍팍 떨어지고 힘들더라고 진짜. 그리고 이게 보통 산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동작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산지에 있는, 예를 들면 산지에 한 일주일 있다고 치면 하루에 농장을 한 3곳 정도 혹은 많게는 4곳 정도 볼 거야. 농장당 있는 시간이 짧게는 뭐 30분, 심한 경우에는 5분 10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트, 그러니까 가공소 같은 데 보면 가공소 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1시간씩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다음 곳으로 가야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다고 치면 길어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차에, 차 뒷좌석에 다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막 3명, 막 2명, 3명 이렇게 타가지고 뒷좌석에 다 어깨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나머지 시간. 그게 일주일 내내. 이번에 누구랑 가셨어요? 이번에 뭐 우리 직원의 한 명이랑, 그리고 그 GML의 그 건태라고 있어. 거기는 근데 뭐 먹기도 잘 먹고 비위도 좋고. 근데 에티오피아 음식의 맛은 괜찮아요. 맛있어 보여요. 네, 맛은 괜찮아. 그 먹는 환경이 한국에 있는 레스토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거기도 레스토랑이긴 하죠. 아닌 경우도 많지. 산지에 들어가면 밖에서 먹는 경우도 더 많지. 아예 야외에서 이렇게. 근데 그게 막 바람도 불고 막 이러니까 막 모래도 씹히고 이래, 막 먹다 보면. 그런 데서 이제 멘탈이 막 나가. 그리고 막 그때 한참 이사 준비할 때라 막 집을 막 보러 다니고 막 계약을 하네 어쩌네 하고 막 그러다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일단 그 사이에 집을 이사한다고 집이 없어졌고 잔금을 치르고 출국하는 날. 그래서 27일 날 그럼 잔금을 치르면 되겠다. 그리고 난 30일 날 출국하면 되겠다. 30일 날 오후 2시 반 비행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버렸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우리는 막 진짜 생각하면 진짜. 이게 설 연휴였잖아. 설 연휴니까 막 서류 뛰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쵸. 뭐 30일 아침부터 그냥 와르르 뛰어가지고 그거 다 갖다 붙이고 잔금 치르고, 그러고 나는 바로 공항으로 간 거야. 당일날. 내 멘탈이 멀쩡했겠냐고 내가. 그래서 출국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출국을 했다. 에티오피아. 난 거의 2달 가까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한 일주일 좀 넘게 갔다 왔나? 그리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4일 뒤에 다시 나간 거야. 빨래하고 그거 빨래 다시 집어넣고 나간 거야. 빨래는 꼭 하러 한국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집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근데 처음 갔을 때보다 확실히 낫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말이 안 됐는데. 간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에 처음 갔고, 나 진짜 그 전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 2번째인가? 3번째 갔을 때는 그 호텔 방에 바퀴벌레가 하나 많았어.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려도 이미 몇 마리가 걸려. 하여튼 그 정도로 막 샤워하고 있는 중간에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그래갖고 이거 내년에 진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어. 왜요? 올해는 일단 숙소가 달랐고 훨씬 더 괜찮은 숙소였고, 그리고 나 처음 갔을 때는 막 아디스아바바에서 다 차로 갔어. 지마 지역까지도 차로 갔고, 2번을 갔지. 그 2번을 어떻게 갔냐면, 처음은 비행기로 갔고 1시간 만에 도착. 2번째는 차로 갔어. 6시간 만에. 그리고 그 해에 남부 지역은 이제 아와사를까지 가면 거기가 경유지예요. 아와사에서 한 번 더 내려가. 딜라라고. 아디스아바바 있으면 아와사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면은 딜라라는 지역이 이제 베이스 캠프인데, 딜라에서 각 농장들까지 뭐 멀리 가면 3-4시간, 뭐 짧게 가면 2시간 뭐 이렇게 가. 그리고 거기서 뭐 샤키소까지 간다. 그러면은 샤키소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하루 자야 돼. 아무튼 쭉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아와사까지 차를 타고 갔어. 6시간. 근데 아와사가 끝이 아니잖아. 딜라로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총 8시간. 어둑어둑할 때 도착하는 거야. 하루 종일 차. 그래서 도착하면 그날은 농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잠만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딜라에서 이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차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이 질려가지고 안 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저번부턴가는 계속 비행기로 이제 아와사를 갔어. 삶의 질이 좋아졌네요. 물론 거기서부터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건 똑같지만 어쨌든 훨씬 나아진 거죠. 이번에 언제 가셨던 거예요?
1월 중순 조금 넘어서 샘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타임이고요. 남부 지역에 좀 괜찮은 샘플들은 2월 달에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2월 달에 나는 이제 중미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일정을 하지는 못하고, 초반에 가서 블렌딩용으로 살 커피들만 쭉 커핑해보고 나머지 샘플들은 전부 한국으로 보내게 한 다음 나는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 중미로. 근데 요번에 이제 만난 곳 중에는 3곳 정도를 이번에 새로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맨 처음에 에티오피아 갔을 때 만났던 게투 베킬라라는 인물이 있어. 에티오피아 처음 갔을 때 만났어. 그 사람이 미국의 그 카운터컬처 커피하고 거래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많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연락처를 받아서 가서 만났지. 그래서 만났고, 또 한 곳은 그 우리 매장에도 왔었어. 그 알로 커피라고. 그 존재를 내가 알게 된 거는 저기 일본의 리브스 커피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에티오피아의 스카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 그게 뭐예요? 궁금하잖아. 보자마자 야스오인가? 그 친구한테, 커피 내리고 있던 야스오한테 스카이 프로젝트가 뭐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2,500m 이상에서 재배되는 거. 2,500m? 에르버스가 한 1,500에서 1,700 사이인데 그보다 1,000m가 더 높다는 거잖아. 그래서 홀린 듯이 거기서 원두를 하나 샀지. 사서 먹어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그거 보니까 타미루 커피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렇게 해서 존재를 알고 나서 그 타미루가 한국의 카페쇼에 왔다가 우리 매장에 들르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어. 근데 원래 커피를 계속 하던 양반은 아닌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땅인가 어딘가가 되게 높은 고지대의 땅이 좀 있었나. 거기다 커피를 좀 이렇게 심어서 컵 오브 엑설런스에 냈는데 첫 해에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갖고 엄청 유명해진 거야. 단박에 그냥 최고로 유명한 지금 농장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이 다 갔고, 이놈 저놈 다 갔어. 이놈 저놈 다 가서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저런 프로젝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소량씩 커피를 생산을 하더라고, 나눠서. 그러니까 뭐 어떤 서플라이어에서 뭐 보통 커피를 판매한다 그러면 보통 그 커피는 단일 농장의 커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보통은 그 지역 내에 있는 5km 반경 내에 있는 여러 커피들을 전부 구매해서 체리를 그거를 가공해서 수출하잖아. 근데 타미루도 그 방식이 아예 없진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그 양 자체가 적으니까 가공해서 손을 좀 댈 여지가 좀 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고지대만 따로 골라가지고 스카이 프로젝트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게 높아. 되게 높은 데 있어. 차 타고 들어가. 걸어서 그러면 난 안 갔을 거야. 괜찮아요, 이러고. 그래서 거길 만났고, 타미루 커피. 약간 고지대라고 해서 뭔가 좀 걔네들이 주장하는 특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일단 커피 사이즈가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작아, 원두 자체가. 그리고 몇몇 샘플들은 진짜 굉장히 깨끗했고 굉장히 맛있었고, 그래서 타미루에서는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 않아도 스카이 프로젝트요? 그런 것처럼 너네만의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고민 중이야. 내년쯤 분위기 봐서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한번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 또 한 곳은 이거는 서플라이어인데, 앱타라는 서플라이어가 있어.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근데 이분이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싱글팜, 작은 단위의 싱글팜들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 근데 그 모든 싱글팜 농장주가 여성 농부 지원 프로젝트 같은 건가 봐. 뭐 나는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네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의 첫 번째는, 일단 완전한 추적이 가능하다. 보기 드물게. 누가 재배했는지까지 알고, 농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래서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농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각 농장당 생산량이 한 50백에서 많게는 한 70백 정도 되는 거. 다 사버려도 그만이야. 그리고 동시에 가격대가 막 알로커피처럼, 타미루처럼 엄청나게 높거나 막 이러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농장 커피들이 존재한다, 거기에.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다른 에티오피아 커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와 마음이 좀 맞는 농장들이 있다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시간을 조금 더 분배를 해서 가면은 가능성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신호가 좀 있다. 그 에티오피아는 원래 근데
소규모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적이 원래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쉬웠던 거 아니에요? 너무 작으니까 이 농장이 단독으로 자기 커피를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어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체리째. 왜냐하면 이 농장들은 지금 현재 앱타 이쪽 여기에 있는 11개의 농장도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50백 막 이렇게 생산하는 농장들은 가공소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50백 생산하는 농장이 무슨 돈을 얼마나 벌어서 워싱 스테이션을 만들겠냐는 거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가공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추럴. 햇빛에다 말리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대부분 많은 수의 농장들이, 다수의 농장들이 이 시스템이야. 이 형태야. 그러니까 체리째 그냥 서플라이어에다 파는 게 자기네들 노동력이라도 좀 아낄 수 있다고.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면 서플라이어한테 우리가 사잖아. 그럼 서플라이어는 거기서 50배, 여기서 50배, 저기서 100배 이렇게 얻어온 거 섞어서 한 로트로 만들어서 팔면 되지. 이걸 50백 단위로 이렇게 팔 리가 없다고 얘네가. 컨테이너에 반도 안 차니까.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는 농장과 다이렉트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앱타는 서플라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 농장들을 섞지 않고 개별 농장들로 소개를 시키고 있어. 물론 뭐 농장 이름 이런 건 없고 농장주의 이름만 있지.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품질의 등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올해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보장을 못 한다. 그래서 몇 곳의 농장들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돈 문제긴 하지만 좌우지간 뭐 이 정도 가능성을 좀 봤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31일날 이제 미국으로 갔고, 우리가 미국의 LA에서 컴컷이라는 곳에서 팝업을 했어요. Gotta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to the ones you love. It feels like sunshine the way that it warms up my cold heart. Sweet as sugar and a light that leads you through the dark. A friend to pick you up in brokenness and pain. Lord, let your love and kindness fall on us like rain. Affection, honey, healing magic, goodness from above. Affection, we gotta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to the ones you love. This gift freely, tender devotion to the weak, the poor, the tired, the needy, a helping hand you know that you can always trust. Lord, let your love and kindness grow in each of us. Affection, honey, healing magic, goodness from above. We gotta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to the ones you
gotta give it away.